실제 전쟁 상태에서 전투를 벌이는 주요 상대를 규정하는 개념이 주적. 최근 대한민국의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빠진 것을 두고 한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If you need our help, please tell us clearly who your enemy is.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정 간섭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놓고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미국의 편을 들고 나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게 주적 개념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북한만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을 위한 것인가, 미국을 위한 것인가? 어느 나라의 국방백서를 보더라도 주적의 용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만, 심지어 북한조차도 쓰지 않는다는 이 주적 규정을 미국은 왜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것을 언론은 왜 옹호하고 있는지 뉴스 프리즘에서 분석해드립니다. 바로 이 책들이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67년부터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국방백서에는 국방 목표와 안보태세,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종의 국방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육자회담과 북핵 문제 청문회,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향해 적을 밝히라는 엄포성 발언을 했습니다. That also raises a very germane issue. If you need our help, please tell us clearly who your enemy is. 한국의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표현이 삭제된 것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입니다. 북핵 관련 육자회담을 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서 미국 유력 정치인의 이 같은 발언은 당연히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하이드 의원의 발언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1차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북핵 문제에서 목표가 불분명한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어 지난 14일 정동영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의장 자격으로 하이드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면서 주적 논란은 정치권으로 비화됩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가 주권 국가의 주적을 지목해주고 또 그러한 표현이 빠진 것을 문제 삼으면 내정 간섭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다가 한미동맹에 무슨 시각차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정부의 공식 대응에 대해 언론의 논조는 대체로 정부 비판 쪽에 섰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의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NSC의 수장인 정 장관이 직접 나서 정색을 하고 반박한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한겨레와 경향 등 일부만이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고 북핵 육자회담 재개 여부에 온갖 관심이 쏠려있는 터에 찬물을 끼얹는 강경 흐름을 제때 차단한 것은 당연하다. 미국 의원 한 명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미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거를 문제 삼았다는 얘기인데, 네. 주적하면은 그냥 일반인들은 주된 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적의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주적하면은 주된 적, 그러니까 1차적인 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상정했던 이 말이 일반에 처음 알려진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이 국방백서를 통해서죠. 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방부는 2004년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표현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삭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넘어서면서까지 주적 용어를 삭제한 뒤 장병들 정신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보관의 혼란을 막는다는 주적 표현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발단은 94년에 열린 판문점 회담 과정에서 나온 북한 측 대표의 불바다 발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 불바다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해인
95년판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주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국방백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주적 표현은 결국 북한의 강경 발언에 맞서기 위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어떤 근거를 갖는 합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담은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전쟁 발발 상황이 아니면은 적이라거나 주적이라거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나라는 가상의 어떤 적이 또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어떤 이 적대 관계가 현실화되기 전에 특정한 나라를 갖다가 적이 될 수 있다거나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